이제 점점 이제 방학이 되니까요. 이제 외국에서도 유학생도 들어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력 문제 때문에 병원으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즌이 이제 그런 시즌이라 학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약간 쉴 수 있는 이제 이때 뭔가 그동안의 집중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집중력의 문제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그러면서 모두 우리 아이가 ADHD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ADHD라고 하는 병은 물론 지금 진단 시스템이 산만함이 있으면 다 ADHD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검사를 해서 그 정상 아이들 그 기준 이것보다 더 산만하다 이러면은 증상을 보고 ADHD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근데 요즘 왜 만들어지는 ADHD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이 군을 그냥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군은 아주 전통적인 개념의 ADHD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개념의 ADHD는 이 뇌의 전두엽이 좀 늦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의 발달 순서가 왜 모든 어떤 사람의 기능이라는 게 다 일정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개발이 되진 않거든요. 어떤 게 좀 빨리 일찍 개발이 됐다면 어떤 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근데 전두엽의 발달이 조금 이제 늦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에 ADHD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뇌파를 찍게 되면 뇌파의 이상이 보이는데 그게 대부분 전두엽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전두엽 쪽만. 그래서 왜 이제 정량 뇌파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위에서 이게 사과잼 같은 것들을 쫙 붓는 것처럼 이제 얼굴 이제 모양 동그란데 위쪽에 이렇게 뭔가 이제 크림이나 잼 같은 거 얹어놓은 것처럼 빨간색이 셋업파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전두엽 쪽에만 이상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전통적인 개념의 ADHD와 맞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저희가 ADHD 치료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걸 이제 스티뮬런트라고 얘기해요. 뇌 자극제, 뇌 흥분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게 되죠. 왜 미국에서는 매직이라고 이제 부모가 이야기할 정도로 약을 먹었을 때 정말 마술같이 아이가 굉장히 얌전해지는 이런 상태. 그래서 그걸 매직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이제 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런 형태의 정말 전통적인 개념의 ADHD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ADHD 때문에 오는 아이들은 조금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이때가 가장 이렇게 이제 발달의 갭이 많이 벌어지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쯤 오는 환자군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아닌 다른 연령대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때에 주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오는 유형들 중에는 뇌의 전두엽 발달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후천적으로 나중에 잘 만들어진 전두엽의 기능이 나중에 떨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부분은 불안에 관련된 회로가 너무 강화가 되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할까요? 이게 무한정 있지는 않아요. 누구나 어느 한정된 에너지를 뇌가 하루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불안을 다루는데 써버리면은 전두엽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회로가 결국은 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전두엽 기능 저하가 오게 돼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 지연이 생겨서 ADHD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안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전두엽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 저하가 오게 되는 거죠. 증상은 똑같습니다. 증상은 똑같은데 뇌파를 보게 되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뇌파가 전두엽뿐만 아니라 뇌 전체적으로 불안에 관련된 회로가 너무 강화된 이런 패턴들이 보이면서 전통적인 개념에서 전두엽 부분만 이상이 있던 게 뇌 전체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뇌파 이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ADHD 치료제가 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ADHD 치료제를 썼을 때 물론 이걸로 인해서 집중력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작용을 심하게 경험하죠. 가슴이 너무 막 두근거린다든지 약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더 불안해지고 더 뭔가 좀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계속 복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이제 꽤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ADHD 치료제가 맞지 않는 거고 이걸 중단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다른 방식의 불안을 조금 줄여주는 쪽의 치료를 해야 결국 집중력과 기억력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ADHD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고요. 병원에 와서 이 뇌파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전통적인 그런 ADHD 치료제가 효과가 좋은 타입의 ADHD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좀 후천적으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인지를 좀 구분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집중력의 문제로 많이들 이제 병원을 이제 찾아가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